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 오피스텔 관련 강좌 세 번째 강좌로 준비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자는 반드시 알아야 할 50가지 기초상식 중에 오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고 또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는 게 오피스텔 투자하게 되면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느냐, 내 거주하는 주택과 합산해서 주택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어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피스텔과 주택수 문제, 이게 모든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걸림돌로 생각하고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 수익률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가 공실 리스크도 적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많이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택수 문제 합산이 되다 보니까 되는데, 실제 이런 사례 때문에 그래요. 보여드릴게요. 실제 저희 A 아파트 가지신 분이 이게 2015년도에 4억에 매수한 거를 2025년도에 11억이 된 아파트입니다. 요거를 만약에 오피스텔이 없었다 한다면은 현재 12억 이하에 해당이 돼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1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게 없이 2주택에 해당이 되게 되면 4억에서 11억, 그러니까 약 7억 정도의 양도차익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7억의 양도차익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하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총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2억 1,800만 원을 내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즉 1억대의 오피스텔 때문에 2억 1,800의 양도세를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 투자를 아무래도 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대부분 월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월세를 받고자 하는데 거액의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죠. 투자자들 대부분이 거주주택이 별도로 있고 거주주택 하나에다가 월세 좀 받으려고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연적으로 2주택자, 다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미포함하려면 저희가 1강 때 설명드렸던 대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오피스텔들이 문제는 크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주택수 문제로 다주택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거주주택 매각 시에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에 주택수에 합산할 경우에 전에 발생한 임대소득보다 훨씬 많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수요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많은 투자자들이 또 오피스텔을 꺼려하는 이유가 됐는데, 이거를 피해가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만 있다 한다면 오피스텔 투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 임대소득 받기에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대책에서 이 오피스텔이 임대사업자에 언제 가장 큰 영향을 줬었냐면 2018년 9월 달에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소득 등록을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 주과된다는 적용이 있었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된다는 게 내용이 있었죠. 이러면서 서울시에 있는 오피스텔과 임대소득용 주택들이 크게 한번 타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현행 규정상에서 2025년 현행 적용되는 주택수 문제를 렌트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거는 전에 저희가 사업자 등록별로 혜택을 좀 비교를 했는데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주택수 배제를 해줍니다. 10년짜리 등록을 해도 거주택수 배제를 해주고 6년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개인 거주주택 비과세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감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주택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고 전제 조건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한해서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걸 제외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에 한해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사례자분, 이 사례자분도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은 바로 주택세 배제되기 때문에 기존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받아서 12억 이하 해당이 돼서 양도세 비과세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종부세도 문제가 굉장히 재밌어요. 종부세 문제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 종부세도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 12억 9,300만 원을 해당하는 마곡의 엠벨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대방 센트럴 DMCT라는 오피스텔을 공시가 1억 4,446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하나로 배입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을 때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 나오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12억 9,300이니까 우리가 1주택자면은 공제금액이 12억에 해당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 아파트만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약 연에 79,500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12억 9,300만 원에서 12억 기본공제를 빼고 9,300만 원만 적용하게 되면 0.15%의 종부세율과 누진공제까지 감안했을 때 79,500원세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지금 약 500에 70만 원 받고 있는 오피스텔인데 요걸 그대로 적용한다 한다면은 12억 9,300에서 2주택이 되는 순간 공제금액이 12억이 아니라 9억으로 줄게 돼요. 그러면은 오피스텔 플러스 아파트에서 14억 3,700이 기본 합산 가액이 되는 거, 공시가액이 되는 거. 거기서 9억을 빼면 5억 3,700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 되게 되면 0.7%의 세율을 더하고 여기에 60만 원의 누진공제를 빼면 1년에 316만 원 정도 세금이 발생하는 거죠. 월에 70만 원을 받는데 316만 원 세금이면 거의 세율로 따지면은 한 40% 가까운 세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오피스텔 임대소득을 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여기에다가 재산세하고 대출까지 받았다 한다면은 거의 남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다시 1주택을 가진 것처럼 12억 기본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만약에 내 종부세에 해당이라든가 양도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투자 전에 이런 설계를 좀 해보셔야 돼요. 양도세는 내 거주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될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될지 설계를 해보고 투자에 나서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체크포인트 5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가장 우려해서 고려한다 한다면, 오피스텔 투자하려고 한다 한다면은 내 집의 상황하고 내가 집을 매각할 수 있을 상황을 고려해서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를 사전에 좀 계산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현재 내 집을 1회 이상 매각할 계획이 없고 그다음 안정적 노후저택 임대업 하는 경우에는 사실 10년 장기주택 임대사업이나 최근에 2025년도에 단기 임대주택 도입으로 인해서 6년 임대주택은 활용할 만합니다. 다만 향후 거주지 이전 등을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1주택 혜택을 가져가는 상업용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종합부동산세 역시도 만약에 종합부동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일단 부과를 해요. 그리고 감면신고를 내가 해야지만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면신고하는 것도 잊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수 문제, 조정사용지역 주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서초, 송파에 해당하는 거, 용산 이 4개 구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들은 주택수 문제, 종합부동산세 문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돼요. 투자는 피해야 하시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문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고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강의 내용은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우리가 계산해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꼭 투자 전에 살펴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